네, 안녕하세요. 뉴턴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정시에 올인하려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정시에 올인한다,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어떤 전체적인 평균 과목에서 한 과목이 굉장히 낮아서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가 좀 많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냥 공부 안 하다 이제부터 해가지고 자기는 정시파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외에도 또 다른 유형들도 있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상위권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상위권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있죠. 좀 이렇게 보면 막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목적이 뭐냐면 정시를 안 가고 싶어요. 왜 정시를 안 가고 싶어 하냐면 이 친구들 전 과목이 두루두루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가면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시가 마치 야생 생태계에 사바나 초원에 뼈 뜯는 사자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보면 또 엄청 잘하는 재수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전교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수시에서 하려는 경향이 많죠. 수시는 또 높게 써야 제맛이니까 이 친구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수시에서 높게 썼는데 내리 광탈 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시로 어쩔 수 없이 울먹 겨자먹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땐 높은 점수인데 자기 성에 안 차죠. 왜 친구들 보면 옆에서 막 자기는 한 6개 틀렸는데 하나 틀렸다고 난 죽어야 돼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재수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아쉽기 때문에 재수에 들어가면 뭐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중위권 친구에서는 우선 최저만 맞추고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최저만 맞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못 맞추는 애들이 한 반절 돼요. 최저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5등급 바깥으로 이렇게 밟고 나가버립니다. 아주 살포시 밟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낮으니까, 본인의 마음의 기준이 낮으니까 성취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들이 상위권인 줄 알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처럼 정시 준비 안 하고 내신 준비만 계속해요. 말만 내신 준비지. 이제 부분적으로 잘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상위권 애들보다 좀 잘하는 과목 몇 가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위권 기준에서 해서 상위권하고 똑같이 설렁설렁 내신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떡락하고 실수했다고 말하고 그죠? 그리고 한 고3, 3월까지 내신이라는 명목하에 좀 쭉 놀아요. 내신 공부 끝나면 놀고 시험 끝나면 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3월 모평 보고 멘붕이 팍 오죠. 그래서 이제부터 빡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책 보다가 슬슬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육모에서 조용히 중간기말 대비를 또 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점수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의평가의 점수가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등급이 올라요. 왜 오르느냐? 중위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설렁설렁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자리바꿈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아직 재수생도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있죠. 그리고 9월 모평에서 그대로 멘붕 다시 빠꽁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친 듯이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서울대 갈 것 같은 느낌 확 받아요. 막 빠꽁합니다. 빠꽁하는데 문제는 10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쉽게 낼 때가 있어요.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쉽게 냈었는데 쉽게 내면 여기서 또 한번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찌르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자살 방지 효과도 크고요. 그래서 보통 10월 모평에서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파동 치듯이 했잖아요. 파동 치듯이. 근데 꼭 안 좋은 파동에서 걸려요. 그래서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다가 그 책바퀴 하단부에 수능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하면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뭘 안 하고 뭐를 집중하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2학년 때 내신 초반부에 안 나오니까 다 포기하고 자기는 정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대부분 내신 때 배운 탐구를 그대로 노베이스로 냅둬요. 과학탐구, 사회탐구 다 노베이스로 냅둬버려요. 심각한 경우는 암기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암기력도 없고 이해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식이 거의 혼자 열심히 독서실에서 하고 라고는 얘기하는데 혼자 열심히 독서실에서 자요. 가서 잠 자고 푹 쉬고 와서 인강 듣다 자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컨디션 좋으면 어려운 문제 좀 풀다가 그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잡고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 그걸 찍어서 공스타에도 올리고 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네 잘 봐도 뭐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면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오면 쏙 빠지거나 아니면 쓱 들어가면 이제 막 뭐라 그러면
학원을 그만둬버려요. 아, 혼자 해야 된다고. 나를 뭐 잘 모르네. 뭐 이러면서 혼자 한다 그러고, 이제 마이웨이 그 이어팩이라고 해서 귀에다 팍 뭐를 꽂아놓고 아예 귀 콱 쳐맞고 안 들어요. 안 들고 대부분 집에서 엄마한테 난리 피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래요. 알아서 한다는 말 하는 거는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내가 뭘 아는데. 진짜 알아서 한다는 말은요. 정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하는 얘기예요. 알아서 한다는 건 자기 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는 너희 낳은 죄, 그 다음에 아빠한테 속아서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뭐 엄마 잡아먹을 듯이 뭐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하튼 이런 유형도 있고 그 외의 유형들도 많아요. 유형들이 많은데 제가 봤던 재수하는 유형들이 이래요. 그런데 정시에 올인하면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어쩔 수 없이 나는 정시로 가야 돼 라는 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보면은 본인이 선언을 했으면 우선 각 과목 등급부터 봐야 돼요. 공부 방식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건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맨 뒤에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내신 4, 5, 6, 7 근에 탔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근에 타고 있었으면 사실상은 가끔 3도 이제 구경하고 5도 나오긴 해요. 보통 다 5예요. 보통 다 5인데 4, 5, 3 막 이렇게 되는데 공부 방식 하나도 없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연애할 때 여자한테 그렇게 대시를 하잖아요. 자기가 나 가서 난 대시해야지. 난 가서 열심히 이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은팔찌 차거나 손목시계 발목에다 차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거? 예. 그러니까 그 방식이 너를 나락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과이과 공통으로 수학 강화하세요. 학원 다니고 이제 가서 욕도 먹고 수학 문제 질문도 많이 하고 토할 때까지 문제도 받아서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 과학, 탐구 이것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어, 영어,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이런 거는요. 용어 좀 외우세요. 용어 좀 외우세요. 뭐 암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암기를 못하면 더 해야죠. 잘하려고 더 하셔야죠. 그리고 연습을 해야 늘죠. 대학 안 갈 겁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면 암기가 안 된다는 분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너네들 그 ABCD도 이해하고 암기하셨습니까? 단어를 암기를 해야 문장이 이해가 가죠. 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계속 풀면서 배운다고요.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서 문제 뭐 신상 찾아요? 새로운 상품, 새 상품, 신상 찾아요? 이게 명품 백입니까? 한 문제 한 문제 6점 나올 때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완벽하게 문제 유형을 익혀야죠. 이거 맞았네 틀렸네 보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외우면 까먹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더 낫다고요. 외우면 까먹었으면 또 외우시고요.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시고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세요. 그럼 적어도 남아요. 한 5번 까먹으면 머리에 남아요. 그렇게 해서 안 외워지면 그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진짜 시간이 없대요. 애들 보면 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자지 마세요. 놀지도 마시고.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까지 막 할 생각은 없고 적당한 대학교 가겠다고요? 적당한 데 본인이 말했던 대학교 한번 점수 한번 보세요. 갈 수 있나?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라는 게. 적당한 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해요. 어차피 너네들 최종학력 중졸이잖아요. 지금 기껏해야 고졸이고. 그러면 선생님 말도 좀 들어요. 남의 말도 좀 들어가면서 하세요. 무슨 고문 전문가가 나신 것도 아니고 오셔서. 이 얘기는 이제 저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정시 간다는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귀 막고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난 멀티플레이 못해 형이에요.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의 밸런스가 대부분 좋은데 한 과목 정도가 극하게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뭔가 안 맞는 거. 코드가 안 맞아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들은 내신과 수행 다 챙길 자신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약간 이제 고지식한 스타일이죠. 내신은 이렇게 챙기다 보면 다른 내신을 잘 챙기는데 얘가 계속 떨어지니까 막 굉장히 광탈을 해요, 마음속으로. 현재 타임도 오고. 이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내신은 어디서 본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은 처음 본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수능에 더 약해요. 왜 약하냐면 물론 바로 앞에 얘기했던 유형들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한데
변형이나 신경학 문제에 약해요, 이분들이. 대체로 약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오든 안 나오든 꾸준하게 하시고 잘하던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세요. 멘탈 붕괴하는 거 좀 막으시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심리적 멘탈 관리 연습부터 해야 돼. 뭐 백탈이 난다든가 장 트러블이 온다든가 심리적으로 두통도 심하게 오고 막 아프고 몸살 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능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멀티플레이 못하는 정시 유형은 웬만하면 멘탈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현역 때 열심히 해서 재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이 1년 더 하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허우적거려서 유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열심히 허우적대다가 맨 마지막에 또 지쳐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조금 차근차근 지금 계획 잡고요. 본인의 약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관리를 해서 수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